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한 분은 요거 눈썰미 좋으신 분은 요번 최근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맞죠. 한번 얼굴이 비치고 지나가지고. 봤어요. 나오셨어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네.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라고 이분이 이제 오늘 TV를 전혀 안 봐서 될 인물이 이제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인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정치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 월드컵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가신 거? 문재인 대통령 네. 가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의회에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할 때 테레시코바도 왔다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정치 활동하신 지도 제법 오래됐어요. 나이가 지금 엄청 1937년생인데요. 그럼 뭐 80대. 네. 네, 비슷한 아직은... 81세? 그죠? 네. 비슷한 나이인 분을 찾아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배우 신성일. 네. 신성일이 1937년생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시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쓴 사람. 홍성대 선생. 예. 수학의 정석의 저자. 홍성대 선생님 나이가 그렇게 많으시구나. 왜냐면 정석이 팔린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저희면 60년대가 나왔을 거예요. 계속 그냥 내가 봤기 때문에 내 때의 책인 듯이 막 지금 이렇게 학생들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책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책인데 참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지 참 궁금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뭐 책 자체에 대해서는 뭐 비평도 있고 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수많은 한국의 과학자 공학도들이 학창 시절에는 정석을 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그분들과 같은 연배인 분이 이제 테레시코바 분이신데요. 태어나기는 이분은 이제 러시아 출신으로 태어나셨는데 부모는 두 분 다 벨라루스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시에는 소련으로 나라들이 다 엮여 있었으니까 뭐 다른 나라라고 별로 크게 생각은 안 하셨겠죠. 아버지는 트랙터 기사셨고요.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시는 방직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16살 때까지 뭐 평범하게 테레시코바는 자라나다가 16살 때 학교를 어떤 데는 보면 그만뒀다고 돼 있고 어떤 데 보면은 그냥 그 이후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당시에 소련 학제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뭐 이게 어떤 중퇴나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하급 학교를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17세, 18세 요때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어머니 아마도 근처에 그런 공장 단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같이 방직 공장의 노동자로 계속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도 정도죠. 한 20살, 20대 초반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뭘 취미 생활을 하게 되냐면 스카이다이빙을 취미 생활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이거 하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하늘 특히 소련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하고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우글우글했을 때예요. 이게 2차 대전이 세계대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았을 때예요. 맞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좀 소련의 좀 색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다 자원이 갖춰져 있어도 그거를 그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어떤 놀이 문화로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기회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낙하산 좀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냉전 시기니까 권장한 면도 약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1950년대 소련 스카이다이빙 문화에 대해서 자료가 정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또 없겠죠. 뭐 이런 것까지. 낙하산 타는 거,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취미가 있었던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6세 학교를 그만둔 여성이 보스토크에 탑승하게 되는 그 과정은 참 도대체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고 참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다가 1961년 정도죠. 60년대 초죠. 이제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의 이제 우주 비행사로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라고 하기 약간 엎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계 최초로 우주 궤도 비행에 성공했던 네. 사람으로 화려한 명성을 드날리고 네. 그 소련에서는 뭐 엄청난 영웅 대접을 받게 네. 되고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유명 인사가 네. 되고 뭐 네.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유리 가가린이 소련뿐만 아니라 뭐 유럽 각지 뭐 온갖 나라들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네. 막 손을 들고 퍼레이드하고 그렇게 했고 유리 가가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 좀 대단히 뛰어나고 멋있는 인물로 남아 있어가지고 네. 가가린이라는 이름을 딴 뭐 길 지명 이런 게 아. 러시아 곳곳에 그렇게 많다고 해요. 약간 또 뭐랄까 슈퍼스타로서의 좀 퀄리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좀 연예인 기질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막 유리 가가린이 엄청 잘생기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사실 키도 작고 예. 그 당시에 로켓을 우주선을 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손 웃는 흔들고 거나, 이럴 네, 때 그러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막 어떤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없고 네. 그 어떤 행복하고 정말 내가 맞아요. 뭔가를 성취하고 해냈다는 그런 느낌을 확 뿜어내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저절로 좀 긍정적인 마음이 네, 네.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보통 러시아 하면 이제 그 로키 4에 나왔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머리 깍둑 깍 해가지고 막 푸른 아니. 두그레니 예, 돌푸른 누구래. 사실 그 사람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저 북구 뭐 스웨덴인가 무쪽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예. 굉장히 그렇죠. 밝고 상냥하고. 동안이고 상냥하고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서 테레시코바는 그런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아 정말 멋있다. 정말로 동경의 대상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 그 비슷하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로 그거는 멀게 느껴지는 일이었고 그건 정말 행복하고 꿈 같은 일이었을 것만 같았던 느낌으로 그런 뉴스를 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로부터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네. 이제 소련에서 이제 미국을 꺾기 위한 뭐 미국을 꺾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었겠지만 소련의 위상을 드날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 여성 우주인을 최초로 한번 보내보자라는 이제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조직을 통해서 그런 공고 내지는 뭐 이런 그 안내문 이런 걸 돌렸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막 뭐 무슨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뭐 쇼로 하고 이랬던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그렇게 돌렸는데 어쨌거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지원한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뭐 하여튼 수천 단위로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왜 대충 약간 가가리는 군대에서 뽑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 식이 일반인 그러게요. 어떤 그런 식이 아니었죠. 테레시코바는 군 출신이 네,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군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분 장성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이분 장성으로 소장인가까지 별을 달고 제대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이 이제 당시는, 방직 공장의 이제 노동자였던 네, 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우주 비행사로 양성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5명인가 몇 명 정도를 뽑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을 우주선에 실제로 태워서 보낸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웠던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명은 실제로 이제 우주선을 탈 사람이고 뭐 두세 명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그 다음에 우주선을 탈 그런 그 벤치 멤버 네, 같은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테레시코바가 훈련을 받았고 한 훈련은 한 1년여 정도 뭐 2년 정도 하여튼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은 아닌 동안 받았는데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우주 비행사들이 그러니까 옛날 우주 비행사들이 받는 그 훈련을 그냥 똑같이 다 받은 거예요. 네, 뭐 그런 네. 원심 분리기 아니라 분리를 하는데요. 그 원심력을 네, 줘가지고 네, 큰 G 중력을 포스, 느끼게 네. 하는 그런 거 타고 뭐 그런 거 다 받은 거예요. 훈련 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만 120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수부대를 다니는 분들도 애지간해가지고는 120분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120번이면 진짜 낙하산 이력이 나도록 탄 건데 네, 네. 그죠? 그 정도 낙하산 타는 훈련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주 비행사로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 사실은 그 우주 비행사를 뭐 이건 사실
전제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소련 정부의 홍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네. 그 임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가가린이 돌아와가지고 손을 들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도 자신의 중요한 임무였던 것처럼 소련 정부를 홍보하는 게 이제 목표였었고 그 후에도 소련 군 그다음에 소련 당국, 소련에 있는 우주 개발과 관련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 그 후에는 소련 정치인, 러시아 정치인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네. 지금은 뭐 저기 푸틴 대통령하고도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는 모습 화면에 나오고 네,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말로 옮기기 좀 이상한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러시아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좌파라고 하긴 좀 이상하잖아요. 공산당 쪽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네, 그런 네. 푸틴 편? 약간 그런 느낌의 푸틴 편이라고 하면 좀 그것도 또 사실 좀 맞는 말은 아닌데 그런 쪽에 하고 정치적인 궤도가 있었고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분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테레시코바에 네. 대해서는.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좀 악의적인 면만 강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게 또 반대쪽에서는 또 이분을 네, 되게 띄우니까 지나치게, 네. 이게 또 지나치게 미화한 것인지 그게 계속 좀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훈련을 거의 다 마친 시점에서 누구를 우주선에 태우느냐라는 거를 결정하게 됐을 때 사실은 테레시코바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테레시코바보다 더 나은 후보도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조종사 출신이고 네.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알고 네. 그다음에 뭐 수학, 공학 뭐 이런 과학 이런 쪽에 학위가 있고 혹은 뭐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이런 쪽에 인재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테레시코바 대신에 그 사람을 뽑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테레시코바는 방직 공장의 노동자 출신이고 네, 네. 그래서 공부는 10대 때 하다가 그만뒀고 네. 이런 인물이고 뭐 낙하산 타는 거는 잘 한다고 하지만 뭐 비행기 조종 이런 거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했으니까 이 사람보다는 딴 사람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테레시코바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를리오프가 네. 테레시코바도 괜찮은 것 같다. 여러 가지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있는 그런 자질을 받았을 때 괜찮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지지를 했었고 네. 핵심적인 인물로 당시 소련 공산당 서열 1위였던 후르쇼프가 이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럼 뭐 가야죠, 뭐. 이유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동자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렇죠. 노동자 출신이고 이 사람도 평범한 방직공장 노동자인데 소련의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는데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주 비행사라는 직업이 사실 어떤 기능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측면도 되게 많이 감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종별로 약간 이제 감안을 한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신 성분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출신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이제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 되게 왜냐하면 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되는 좀 그런 거기는 한 것 같아요. 또 특히 그때라면. 개인이 뛰어나니까는 당연히 또 그렇게 됐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1963년 6월 16일 1963년도인 것 같습니다. 1963년에 테레시코바가 드디어 보스토크 6호인 것 같죠? 보스토크 6호를 타고 우주로 나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발사도 성공을 했고 임무도 대체로 잘 수행을 한 편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우주 비행에 대해서 그런 점도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리 가가린 아까 말씀드렸고 소련의 국민적인 영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뭘 했느냐? 네.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뭘 했을까요? 유리 가가린이 한 임무는 뭐냐면 우주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존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시간도 네. 되게 거기에 짧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 되게 짧았다. 어느 정도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데 유리 가가린이 뭐 조종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심지어 뭐 사진을 찍는 거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나가가지고 최대한 버티고 있다가 살아 돌아오는 거 그거 네. 자체가 임무인 맞아요. 거거든요. 쏘아 올려진 거죠. 쏘아 올려져서 졌다가 그걸 열심히 타고 있다가 네.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리 가가린 같은 거는 이제 살아남는 게 이제 최고의 네, 네. 이제 뭐 임무인데 유리 가가린은 그것만 해도 이제 좀 그 장난이 아니었던 게 착륙을 할 때 지금도 뭐 찾아보는 기록마다 약간씩 엇갈립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궤도에 올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착륙할 수 있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네. 내려오다가 도중에 우주 비행사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게 애초부터 돼 있었다고 해요. 뭐 어떤 걸 찾아보면 애초부터 그럴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애초부터 그 생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 가가린은 내려오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해야 됐었습니다. 뭐 그 우주선에도 낙하산 달려 있고 우주선대로 내려오는데요. 네네. 그게 그게 착륙을 하는 게 완벽하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중간 시점에서 유리 가가린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나와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상상만 해도. 그런 게 유리 가가린이 네, 네.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막 우주선을 뭐 열심히 막 교실을 하면서 뭐 조종을 해가지고 네, 뭐 네. 어쩌고 뭐 이런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버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당시에 네. 우주 비행사들이 많이 하던 거였단 말이죠. 물론 이제 60년대 초가 되면 뭐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시대에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미국 우주 비행사들은 조금 경향성이 달라가지고 초반부터 뭔가 조종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좀 맡겼던 경향이 있어가지고 소련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 분위기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테레슈코바도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테레슈코바에 대한 기사가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기사를 봐도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가서 버티고 있다가 잘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주 비행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언제 불편하고 언제 뭐 편하고 뭐 얼마나 무섭고 어떨 때 제일 부담이 많이 되고 뭐 어떤 점에서 정말로 좀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겪고 오는 게 최고의 임무인 거예요. 네. 사실 특히 초기 우주 개발에서 우주 비행사들한테 부여돼야 될 그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그래, 우주선을 타고 몇 바퀴 돌고 오니까 내가 받았던 훈련 중에 뭐가 정말 유용하더라. 네, 네. 혹은 무슨 훈련은 진짜 쓰잘데기 없었던 것 같았다. 그렇죠. 혹은 뭐 내가 경험해보니까 요런 훈련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거는 경험을 해보면 확실히 더 지식이 많이 증진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학자들이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초기 우주 비행사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또 제공할 수 있는 되게 큰 어떤 과학적 기술적 진보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이분은 아직 살아계신 거죠? 네. 살아계시죠. 엊그제까지는 살아계셨습니다. 아직은? 예, 살아 계시고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약간 나쁜 이야기도 조금만 드리면 이분의 반대파에서는 이 테레슈코바가 임무 수행을 좀 잘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테레슈코바가 우주에 머물렀던 시간이 거의 한 3일 정도 굉장히 좀 오래 빙글빙글 돌다가 네.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우주 멀미라든가 그런 어떤 체력적인 그런 신체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응답을 못하거나 정신을 잃은 거에 가깝게 됐을 그런 것도 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쪽으로 포장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렇죠. 잘 살아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반대쪽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 우주 비행사로서 미달 아니냐. 딱 원래 지상하고 계속 일정한 주기로 교신을 하려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못 견디고 자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한번 나가셨나요? 한 번. 그때. 예. 어떤 기록에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생환한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나왔더니 그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이제 나와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마음에 그 먹을 거를 받아 먹고 아이고.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또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했다는데 이런 거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다. 이분이 우주에서 생활한 그 상태 그대로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검진을 받고 해야지 연구가 되는 건데 그 기쁘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준 걸 먹은 건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보여요. 뭐 어디까지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좀 악의적으로 그런 걸 부풀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완벽한 우주 비행 임무는 없는 거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되게 그 영웅적으로 포장이 되고 뭐 이렇게 또
어떤 과학기술사의 진보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했던 부분이 네. 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당시 신문 기사,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던 거 보면 뭐 그런 식으로 막 적혀 있어요. 아, 이제 우주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면에서도 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막중하고 네. 당시 소련 공산당에서는 그 모스크바에 그 뭐라 그러죠? 붉은 광장이라 그러나요? 네. 정확하게 거기가 붉은 광장인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가까운 그런 데서 군중들 막 모아놓고 막 그 공산당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의 영웅에게 박수를 보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식의 막 얘기도 합니다. 부르주아지들은 여성을 항상 약한 성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소련 인민 중에 여성이 해낸 이 위협을 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선전하고 막 이런 영상이 남아 있거든요. 아유, 네. 그럼 노동자의 딸을 보내야죠. 당연히. 그런 체제 선전의 목적에서도 좀 훌륭하게 뭐 우리 반대 체제에 당시 있었으니까 훌륭하다는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역할을 했었죠. 그 이서연 박사가 예. 그거 타러 갈 때 이분이 옆에서 팔짱 끼고 가줬었어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해드릴게요. 아, 네네. 우리 세 사람이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덕에 푸틴하고 세 단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푸틴하고 친하고 이서연 박사가 이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세 단계로 연결이 됐고요. 심지어 코롤요프하고 우리가 세 단계로 연결이 있어요. 이 둘이 알았을 테니까요. 심지어 후르시초프하고 후르시초프라고 그러죠 요즘은. 후르시초프하고도 우리가 지금 세 단계로 연결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소연 박사님은 발렌티나 테레시코바하고 꽤나 잘 아는 사이이고 네, 되게 좀 예뻐하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진짜. 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테레시코바하고요. 아니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알고 있지만 물론. 아니, 네. 일단은 제가 러시아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이소연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약간 할머니 같이 약간 이렇게 좀 그러시겠죠, 챙겨주시고 뭐. 그러니까 본인도 말하자면 이렇게 선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된 여자 우주인이고 이렇게 손녀랑 이소연 박사님이 동갑이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특별하게 좀 챙겨주시고 네. 뭐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하고 같이 한번 우주인 모임에 아직도 계속 나가신대요. 그래서 나가서 남편 보더니 뭐 이제 꼬치꼬치 약간 할머니처럼 물어보고 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막 그런 타입이시라고. 저희 러시아 여행에서 지금 목표가 저희 같이 여행 간 분들하고 이분과 만나는 게 목표예요. 예, 지금 섭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와.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가능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예,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의 유명 예, 지금 뭐 현존한 또 돌아가신 유명 인물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참 기묘한 상황이네요. 테레슈코바는 우주에 도전을 했고 네. 과학과 사람들은 우주 비행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비행사를 한 번 보는 것에 물론 뭐 이서연 박사님도 우주를 나갔습니다마는 네. 또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를 한 번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테레슈코바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주 비행사 일을 하고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주 비행사 부부가 탄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세계 각지의 신문에 실렸었고, 뭐 지금 이혼했습니다만 실렸었고 그 후에는 이제 군에 계속 머물면서 공부도 해가지고. 우주공학 이런 분야에서 학위도 따시고 네. 그래서 공학자로서 거듭나셔서 일도 하시고 한참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관여를 하시면서 일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하자면 온갖 우주 비행사 후보생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한평생을 네. 보내신 분이죠. 네. 20대에 이럴 때 이제 우주 비행사로서 삶을 시작하셔가지고 80대가 되는 이 시간 동안 계속 그런 쪽에 몸을 담으셨던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보다도 웬만한 사람 일생보다도 긴 시간을 우주 사업과 함께 하신 분이죠. 좀 작년 이후로는 이제 정치 아까 말씀하신 정치 쪽에 많이 나서셔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 정치에서 의원으로 활동하신 거 되기 전에 소련 시절부터 이미 네. 정치 활동도 하셨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필리핀의 뭐 대통령을 만나러 뭐 소련에서 보낸 두테르테인가요? 예. 두테르테는 지금 대통령이고 그렇죠. 예전에 그 아키노 대통령이라고 필리핀 예. 여성 네, 대통령 네, 그 네. 마르코스인가요? 그 마르코스 필리핀 독재 독재자를 네. 끝낸 인물. 그렇죠.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을 때 아마도 이제 마르코스는 확실한 이 좀 그 친미주의자 이런 성격이 있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약간 좀 다른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소련에서 마침 어떤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네. 아키노 대통령이 여성 네, 대통령이니까 좀 그런 제스처의 한 그래서 사람으로
테레시코바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소련이 망해버렸죠. 그렇죠. 네, 필리핀은 아직 건재합니다만. 기억나네요.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었죠. 네, 그 네. 남편이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키노 상원의원이 공항에서 돌아오다가 암살을 당하죠. 그렇죠. 그 후광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인께서 또 네, 대통령이 네. 되시고 이런 상황이 아마 벌어졌죠. 아들도 그래서 대통령 한번 했을 겁니다. 네, 그런 것 나중에.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건 좀 아니죠. 사실 그렇게 가는 건. 뭐 우리 세 분이나 다뤘는데 여기서 뭐 소설 같은 순간을 세 개를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뽑겠습니다. 네네. 오늘 좀 약속한 시간도 지금 살짝 넘어가는 것 같고 네네. 하나만 뽑겠습니다. 짧은 순간인데요. 테레시코바가 우주로 나가가지고 처음 했던 말 잘 알려져 있죠. 나는 갈매기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대단한 말은 아니고 네. 그 무선 통신을 할 때 그 부호가 갈매기라서 그런 식으로 네. 말하면 여기는 갈매기 뭐 독수리 네, 나와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갈매기라 가지고 나는 갈매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으로 여성이 우주에서 들려준 한만, 목소리이자 그렇죠. 또 갈매기가 상징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자유 뭐 이런 그런 거, 도전 뭐 이런 이상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한마디라고 해가지고 예. 세계 각지에서 표 비슷하게도 좀 쓰이고 있고 네.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순간 한번 좀 소설 같은 순간으로 꼽아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 숨가쁘게 흘러온 그 2시간 반 얼마나 했죠 오늘? 네. 매우 빠르게 생각만큼 길지는 않았어요. 2시간 조금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성공적으로. 네. 매우 빠르게 훑어간 이 소련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녀 이르기까지의 이 우주 탐사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네. 나중에 저희 러시아 여행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치오코스키 박물관이나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러시아에서 방문하는 곳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